한서연은 자신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니, 정확히는 서류 뭉치를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는 강민혁의 냉기가 가득한 눈빛을 피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이곳은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는 따뜻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핏빛으로 물든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이렇게 변했댔는지, 왜 그녀를 이런 끔찍한 상황에 몰아넣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단 한 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배신감과 증오, 그리고 맹목적인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한서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마치 얼음 조각이 깨지는 소리 같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 모든 것을 보여줬는데, 너는 내 믿음을 이렇게 짓밟았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처럼 잘생기고 완벽했지만 지금은 무서우리만치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아려왔다. 그가 미워하는 것은 그녀의 거짓된 행동이 아니라 그녀에게서 받은 상처와 배신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 결백했다. 팀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결백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 디자인들은 제가 밤새워 만든 제 자식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제 손으로... 거짓말 민혁이 손을 들어 책상을 내리쳤다. 그 충격으로 서류들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에 흩날렸다. 네가 내뱉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야. 이 서류를 봐. 내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들이야. 우리 회사의 모든 기밀 디자인들이 경쟁사인 K그룹에 넘어가기 직전이었어. 네가 직접 만든 자료들이라고. 서연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에는 그런 파일이 없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의 디자인들은 모두 보안 서버에 철저히 보관되었고 그녀의 개인 PC에는 초안 파일들만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초안들조차 외부로 유출될 만한 경로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혁의 눈은 이미 확고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강 팀장님, 정말 아닙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게 누명을 씌우려 하는 겁니다. 그녀는 애원했다. 저에게는 그렇게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제게는 모든 것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망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그 웃음은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이유, 그래. 이유가 있었지. K그룹에서 너에게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을 테니까. 아니면 더 좋은 조건 네가 그렇게나 원하던. 팀장 자리, 그의 말은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K그룹에 눈을 돌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이 회사와 민혁, 그리고 그가 꿈꾸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다. 그런데 그가 그녀의 순수한 열정마저 돈과 명예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게 아니에요. 팀장님, 제가 원했던 건 당신과 함께.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의 증오 앞에서 너무나도 가볍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닥쳐. 민혁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로웠다. 더 이상 내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아. 네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이제 알았으니까. 한서연, 오늘부로 너는 우리 회사에서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의 물건이 담긴 박스를 내밀었다. 그녀의 책상에 있던 모든 것이, 그녀의 열정과 추억이 담긴 모든 것이 단 한 개의 상자에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 박스를 받아들었다. 너무나 가벼웠다. 지난 5년간의 그녀의 삶이, 그녀의 노력이, 그녀의 꿈이 이렇게나 가벼운 것이었나.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쏟아지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눈에 거짓된 연기처럼 보일 것이 분명했으니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창밖을 응시했다. 마치 더 이상 그녀를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 서연은 박스를 끌어안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녀의 뒤로 굳게 닫히는 문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커리어, 그녀의 명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를 향한 그녀의 사랑,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회사 복도를 걸어 내려갔다. 직원들의 수근거림과 경멸의 시선이 그녀를 꿰뚫는 듯했다. 저 사람이래요. 우리 회사 디자인을 팔아넘긴 사람.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착해 보였는데 역시 사람 속은 알 수 없네. 그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녀는 소리를 내어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견뎌야만 했다.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하지만 어떻게 민혁은 이미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그가 그녀에게 증오와 고통을 안겨준 방식은 단순히 직장에서의 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찢어놓는 잔인한 고문이었다. 그녀는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가 정말 그녀를 배신했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증오는 깊었고, 그의 고통은 그녀의 고통과 다를 바 없었다. 회사 건물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차갑게 부는 바람이 느껴졌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신발이었다. 그 신발은 그녀의 꿈이었고 민혁과의 연결고리였다. 이제 그 신발은 그녀의 비참한 현실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걷고 또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미래, 그녀의 삶, 그녀의 사랑,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길가에 멈춰 섰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 모든 누명을 벗겨내기 위해 그녀는 민혁의 증오와 오해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남겠다는, 싸우겠다는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모든 고통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되갚아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물론 복수의 대상은 민혁이 아니었다. 그녀를 진정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린 보이지 않는 그림자였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창의성과 전략적인 사고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용하여 자신을 파멸시키려 한 자에게 맞설 준비를 시작했다. 그것은 길고도 험난한 싸움이 될 것이 분명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작은 원룸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의 삶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촉망받는 디자이너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짐이 담긴 박스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공허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며칠이 지났다. 그녀는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단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겪은 악몽 같은 현실을 곱씹을 뿐이었다. 그녀는 수없이 민혁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다. 한때는 사랑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전화기는 이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민혁은 그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한 것이 분명했다.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증오를 품고 있는지. 그녀는 그제야 뼛속 깊이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당한 연인의 상처 입은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태의 복수심이었다. 그녀의 삶은 민혁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녀의 집 주변에는 검은 세단이 어슬렁거렸고 그녀가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 그녀를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녀는 그것이 민혁이 그녀를 통제하고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는 그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녀의 비참한 삶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듯이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데? 서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그는 그녀의 삶을 망가뜨렸을지언정 그녀에게는 여전히 그를 향한 애증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해고 통보를 받은 날, 그의 눈빛에서 보았던 고통을 잊을 수 없었다. 그 고통은 그녀가 겪는 고통만큼이나 깊어 보였다. 그녀는 어쩌면 그에게 직접 진실을 말하면 그가 마음을 돌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의 회사로 찾아갔다. 그녀는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지만 어떻게든 그를 만나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민혁 총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경비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총재님은 지금 매우 바쁘십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애원했지만 경비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 이야기가 있으면 총재 비서실에 연락하십시오.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그녀는 결국 쫓겨났다. 그녀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가 그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길은 완전히 막혀 있었다. 민혁은 그녀를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길을 걸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그의 옆모습은 변함없이 잘생겼고 그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가 전화를 끊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불꽃이 튀는 듯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녀는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민혁아,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나는 정말 더 이상 너한테 들을 말은 없어. 그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네가 날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알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믿었던 사람이 내 등을 찔렀다고. 그런데도 뻔뻔하게 내 앞에 나타나 너는 정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함께 깊은 고통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네가 또다시 내 주변을 기웃거린다면 그때는 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는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놓았다. 그녀의 손목은 그의 힘에 의해 빨갛게 멍이 들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검은 세단이 쏜살같이 사라졌다. 그녀는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정말로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그녀를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밤이 되었다. 그녀는 온몸이 젖도록 차가운 빗속을 걸었다. 그녀의 마음은 몸보다 더 차가웠다. 그녀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 그녀의 결백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를 향한 애증과 미련을 모두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진짜 범인을 찾아내기로 했다. 그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이성과 잔인한 현실만이 그녀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서야 했다. 무너진 자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파멸시키려 한 자에게 똑같이 갚아주기 위해.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강철처럼 단단한 결의와 차가운 분노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벗어 던졌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다. 대신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민혁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던 날의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곱씹었다. 그가 그녀에게 내밀었던 서류, 그의 비서가 가져왔던 박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짜 맞춰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듯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억과 그날의 정황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논리적인 허점을 찾아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디자인했던 신발들을 떠올렸다. 그녀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주의자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단 하나의 흠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를 다시 확인했다. 보안 서버와 연결된 내역, 파일 접근 기록. 그녀는 IT 전문가만큼이나 컴퓨터에 능통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로그 파일들을 뒤지고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려 시도했다. 그녀는 희미한 흔적들을 찾아냈다. 누군가 그녀의 계정을 이용해 서버에 접속했고 그녀의 디자인 파일들을 다운로드했으며 그녀의 컴퓨터에 가짜 파일들을 심어놓고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다.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다. 그녀는 그들이 미처 지우지 못한 아주 작은 흔적, 마치 모래알 같은 흔적을 찾아냈다. 그것은 IP 주소도 아니었고 특정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숨겨진 아주 미묘한 정보였다. 그녀는 그 정보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낼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희망의 고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와 정의를 향한 차가운 엔진의 시동 소리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혁의 오해 속에서 고통받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하는 전사였다. 한서연은 자신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밤낮 없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그녀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지난밤 찾아냈던 작은 흔적, 바로 그 메타데이터 조각이 그녀의 모든 것을 걸고 추적할 유일한 단서였다. 그녀는 이 단서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내야만 했다. 며칠간의 밤샘 분석 끝에 그녀는 그 데이터 조각이 특정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고유한 서명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 소프트웨어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주로 기업의 산업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전문 프로그램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서명이 그녀가 다니던 회사의 디자인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버전의 서명이라는 점이었다. 즉, 그녀의 컴퓨터에 파일을 심어놓은 범인은 외부인이거나 회사 내부의 다른 부서 사람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다. 그녀가 배신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정교한 함정에 빠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민혁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그에게는 여전히 그녀가 범인이라는 확고한 증거, 즉 그녀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그녀는 그 흔적을 따라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했다. 물론 그녀의 명예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연락을 피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단 한 명의 믿음직한 친구가 있었다. 바로 회사 동기였던 김지훈.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를 믿어주었고 몰래 그녀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추론과 발견한 단서를 모두 털어놓았다. 지우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서연의 논리적인 설명과 그녀의 눈에 담긴 진실된 결의를 보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아,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과 함께 그녀의 결백을 증명해주고 싶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아, 혹시 우리 회사에서 내가 말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알아? 그리고 최근에 그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는 새로운 직원이 들어온 적은 없니?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간절했다. 그녀는 모든 희망을 지훈에게 걸고 있었다. 지훈은 며칠간 회사의 내부 정보를 몰래 뒤졌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는 서연의 결백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다. 그는 그녀에게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다. 서연아, 그 소프트웨어는 우리 회사의 마케팅팀에서 사용하고 있었대. 그리고 최근에 마케팅 팀장으로 이직한 이지은이라는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룬다고 하더라고. 이지은, 서연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지은은 K그룹의 전 팀장이었고 민혁에게 몇 차례 접근하여 스카우트를 제의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민혁은 그녀의 오만하고 야심찬 태도에 경계심을 느끼고 거절했었다. 그런데 그녀가 K그룹이 아닌 민혁의 회사로 이직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녀가 서연의 디자인을 유출시키려 했다고 의심되는 그 소프트웨어에 능통하다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지은은 민혁에게 거절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함께 K그룹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음에도 민혁의 회사로 이직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민혁의 총애를 받는 서연을 제거하고 그녀가 비워놓은 디자이너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품었을 것이다. 이지은은 K그룹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이중 스파이 역할을 했을 수도 있었다.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졌다. 이제 서연은 이지은이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이지은이 직접 K그룹에 파일을 넘기려 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더 많은 정보를 부탁했다. 지훈아, 이지은 팀장님의 최근 업무 기록을 좀 알아봐 줄 수 있니? 특히 외부인과 접촉했거나 수상한 통신 내역이 있는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서연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지은은 무서운 사람이야. 괜히 나섰다가 너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어. 괜찮아.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오해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멈추고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지은을 찾아내 그녀의 음모를 폭로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한편 민혁은 여전히 서연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그에게 보고했다. 서연이 지훈을 만나는 것을 보고받았을 때 그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한서연, 저 여자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용서받으려 애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애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뭔가를 꾸미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안겨준 배신감과 고통은 너무나 깊었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비참한 삶을 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증오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사랑 때문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그 감정의 혼란 속에서 더욱 잔인하게 그녀를 옥죄었다. 서연은 이제 민혁의 감시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민혁의 부하들에게 자신이 무언가를 찾아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 그녀는 일부러 수상한 장소들을 찾아다니고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목표는 민혁이 그녀의 행동에 의문을 품고
그녀가 하는 일에 흥미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손으로 파헤치도록 유도할 계획이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밤늦게 민혁은 서연의 최근 동향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눈은 한서연의 행동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왜 이런 수상한 행동들을 하는가? 정말 누명을 썼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인가? 그의 이성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단순한 거짓말로 치부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결백하다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보지 못했던 진실을 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강인함은 그가 알던 나약한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가 믿었던 배신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혁의 감시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그녀의 행동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일부러 위험을 감수하며 이지은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지은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철저히 조사했다. 이지은은 뛰어난 마케팅 전문가였지만 그녀의 과거에는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았다. 특히 K그룹에서 이직하는 과정이 너무나 급작스러웠다는 점이 서연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서연은 이지은이 자주 방문하는 고급 와인배에 잠복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이지은이 외부인과 접촉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녀는 이지은에게 발각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며칠 밤낮으로 기다렸다. 그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이지은이 한 중년의 남자와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 남자는 K그룹의 고위 임원인 박상무였다. 서연은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애썼지만 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몸짓과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이지은은 박상무에게 어떤 서류 뭉치를 건네고 있었다.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의 추리가 맞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지은은 K그룹과 여전히 진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는 회사 내부 정보를 넘기고 있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일 없는 듯 자연스럽게 그들 옆을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지은의 시야에 포착되었고 이지은은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한서연,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이지은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팀장님,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이지은의 옆에 있는 박상무를 슬쩍 쳐다보았다. 박상무는 그녀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기는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당장 나가. 이지은은 그녀를 노려보며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다. 왜요? 혹시 제가 팀장님의 은밀한 거래라도 방해했나요? 서연은 도발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이지은의 심장을 찔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지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서연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꼿꼿이 섰다. 팀장님, 이 모든 것을 멈추세요. 당신이 한 짓,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누명을 씌우고 제 커리어를 망가뜨렸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지은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말은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동요하고 있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그럼 제 컴퓨터에 심어진 가짜 파일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당신이 사용하는 그 그래픽,
소프트웨어의 서명 말입니다. 서연은 이지은의 귀에 속삭였다. 이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서연이 그렇게 깊이 파고들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지은은 서연의 멱살을 잡았다. 너 어디서 감히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만약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낸다면 너는 이 바닥에서 완전히 매장될 거야. 그때 누군가 이지은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그것은 강민혁이었다. 그의 눈은 불꽃이 튀는 듯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지은과 서연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듣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미행하던 부하의 보고를 받고 이곳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지은 팀장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지금 한서연 씨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지은은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총재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오해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네가 이지은 씨를 위협하는 모습을 그리고 네가 K그룹의 박상무와 은밀히 접촉하는 것도 봤어. 민혁의 눈은 이지은을 꿰뚫는 듯했다.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민 겁니까? 이지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서연은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어려 있었다. 이지은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야심과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혁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총재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네가 한서연 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네가 감히 용서를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민혁은 그녀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당신은 오늘부로 회사에서 해고야. 그리고 내가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을 세상에 알릴 거야. 당신은 이 바닥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야. 이지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커리어, 그녀의 명예, 그리고 그녀의 모든 야망.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었다. 서연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녀의 자리를 차지하고 민혁의 총애를 받는 것. 하지만 그녀는 서연의 지혜와 민혁의 미행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자멸하고 말았다. 민혁은 이지은을 내버려 두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분노는 이제 이지은을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잡았다. 한서연, 당신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결백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파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있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그녀의 결백을 알았을 때의 충격과 그녀에게 행한 자신의 죄책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이 서 있던 자리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지은의 입에서 터져나온 모든 진실은 그에게 충격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서연이 줄곧 주장했던 결백이 사실이었고 그는 자신의 맹목적인 분노와 오해로 인해 가장 소중한 사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지은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말해. 전부 말해. 네가 한서연 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지은은 두려움에 질려 울먹였다. 총재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저 총재님의 관심을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총재님은 늘 한서연 씨만 보셨잖아요. 그 자리를 제가 차지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가 어떻게 K그룹의 박상무와 결탁했는지, 어떻게 서연의 컴퓨터에 파일을 심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민혁의 눈을 속였는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한 계획이었고
그 중심에는 서연을 향한 질투와 민혁을 향한 집착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혁은 이지은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살벌했다. 네가 감히 내게서 그 여자를 떼어놓으려 했어. 네가 감히 내 사랑을 이용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이지은을 내버려 두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한서연,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민혁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손을 잡았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자신에게 행한 모든 고통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그가 아무리 사과해도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혁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내가 널 얼마나 믿지 못했는지,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다. 제발,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눈물을 그녀에게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녀의 용서를 구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짝 물러섰다. 총재님.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가웠다. 저는 이미 당신의 사과를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미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당신은 저를 믿지 않았고 당신의 의심은 저를 짓밟았어요. 그녀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받은 모든 고통과 상처가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그를 멈춰 세웠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잔인한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일 뿐이었다. 그때 민혁의 부하들이 이지은을 끌고 나갔다. 이지은은 끌려나가면서 서연을 향해 악에 찬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그런 그녀를 무시하고 민혁을 바라보았다. 총재님,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허리를 숙이고 뒤돌아섰다. 민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사랑을 믿지 않았다. 민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한서연의 모든 것을 떠올렸다. 그녀의 밝은 미소, 그녀의 열정, 그녀의 재능,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안겨주었던 고통과 슬픔,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밤샘 작업을 했던 날들, 그녀가 그에게 선물했던 작은 물건들, 그리고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결백을 의심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은 소유욕과 집착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그녀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인지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이지은의 모든 범죄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K그룹과의 내통, 회사 기밀 유출, 그리고 한서연에 대한 누명. 세상은 이 거대한 스캔들에 경악했다. 민혁은 이지은을 상대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고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이름은 업계에서 영원히 지워졌고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혁은 모든 것을 끝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싶었다. 그녀의 명예, 그녀의 커리어, 그리고 그녀의 행복. 그는 그녀에게 그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가 그녀를 얼마나 미안해 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곁에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차가운 태도는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억압하는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걸하는 비참한 남자일 뿐이었다. 강민혁은 이제 더 이상 한서연의 뒤를 몰래 쫓는 감시자를 보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녀에게 안겨주었던 고통의 깊이를 깨달았고 그녀가 그에게서 멀어지길 바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완전히 놓아줄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되찾아주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서연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이지은이 저지른 모든 범죄 사실과 함께 한서연이 완벽하게 결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그의 눈은 깊은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저의 어리석음과 맹목적인 분노로 인해 한서연 씨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지 못했고 저의 오만함이 그녀의 삶을 파멸시킬 뻔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저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전 국민에게 전달되었고 서연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순식간에 동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의 사과를 뉴스로 접했다.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를 지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했던 잔인한 말들을 그리고 그녀를 멸시했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그의 존재 자체는 그녀에게 여전히 고통이었다. 민혁은 서연의 삶을 뒤에서 조용히 도왔다. 그는 그녀가 다시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다시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이름으로 익명의 후원금을 보내고 그녀의 예전 동료들이 그녀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그녀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그녀의 곁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그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그녀의 행복만이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서연은 자신이 디자인했던 신발 전시회에 익명의 초대를 받았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디자인들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전시회장을 찾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디자인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모든 작품들이 그녀의 손길을 거쳐 탄생한 그녀의 꿈과 열정이 담긴 작품들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이 민혁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민혁이 그녀의 옆에 나타났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한서연, 당신의 디자인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기뻐.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의 재능은 세상에 알려져야 마땅해. 나는 그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었지. 미안해.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총재님, 당신의 사과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저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얽히고 싶지 않았다.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몸을 돌렸다.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녀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녀에게서 받은 모든 고통과 상처가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멈춰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두렵게 만든 자신의 모습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쫓아가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는 대신 그녀의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되찾아주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녀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소유욕과 집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무조건적인 헌신이었다. 서연은 전시회장을 떠났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의 재능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민혁이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했던 잔인한 행동들을 잊을 수 없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헌신적인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는 아직 모르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를 향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개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혁의 그림자 같은 도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그 존재를 외면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혁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증오, 슬픔, 그리고 아주 희미한 연민.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혼자서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다시 세우고 싶었다. 민혁은 서연의 성공을 지켜보며 안도와 동시에 깊은 후회를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자신에게는 용서의 시작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용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태도는 그에게 끊임없는 고통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머물고 싶었지만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면 그녀의 마음은 더욱 굳게 닫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서연은 자신의 신작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신작들은 그녀의 지난 고통과 아픔을 담은 깊은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신작들에 쏟아부었고 그녀의 작품들은 찬사를 받았다. 발표회 당일 많은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였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무대에 섰다. 그때 민혁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군중 속에 조용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그녀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애정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무시하고 발표회를 진행했다. 발표회가 끝나고 민혁은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총재님,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제가 이곳에 온 것을 아시면서도. 서연아. 민혁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내가 너를 보지 못했던 시간 동안 너는 더 강해졌구나. 그리고 더 아름다워졌어.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 나는 너에게 미안하고 그리고 너를 존경해.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존경했다. 그녀의 재능, 그녀의 용기, 그리고 그녀의 강인함까지도. 서연은 그의 말을 듣고 흔들렸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진심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지난날의 민혁을 보았다. 그녀를 사랑했던, 그녀를 아껴주었던 그를.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를 잊을 수 없었다. 총재님, 제게는 당신의 사과보다 당신이 저에게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더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녀에게서 받은 모든 상처가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닫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혁은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그는 그녀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한 발짝 물러섰다. 알았어. 알겠어. 서연아,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나는 내 곁에 머물지 않을게. 하지만 단 한 가지 부탁할게. 내가 너에게 얼마나 미안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만은 잊지 말아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눈물을 그녀에게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녀의 용서를 구걸했다. 서연은 그의 눈물을 보고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에게서 멀어져야 했다. 그녀는 그를 뒤로하고 홀로 돌아섰다. 그녀는 자신의 스튜디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바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밖에는 여전히 민혁이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스튜디오 문을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용서를 구걸하는 비참한 남자가 될지언정 그녀를 다시 괴롭히는 잔인한 총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소유욕과 집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무조건적인 헌신이었다. 그는 그녀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스튜디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의 진심을 보았고 그의 사과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증오가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다. 민혁은 서연의 스튜디오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되찾아주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스튜디오에 몰래 꽃다발과 작은 선물을 두고 갔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준 모든 것을 외면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연은 그녀의 스튜디오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민혁이 쓴 편지였다. 그녀는 편지를 읽지 않고 버리려 했지만 그의 글씨체를 보고는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편지를 열어 읽었다. 편지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녀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맹세를 담았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행복이 자신의 유일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진심을 믿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편지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울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서연은 민혁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그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민혁은 그녀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말한 장소로 달려갔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공원 벤치였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차분했다. 서연아. 민혁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를 만나줘서. 고마워, 총재님. 저는 당신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어요. 당신의 사과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 나는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알고 있어. 나는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나는 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서연아,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총재님, 당신의 사랑은 저에게 고통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저를 파멸시켰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녀는 그의 눈물을 보며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녀는 그의 곁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야만 했다. 민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받은 모든 고통과 상처가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녀의 사랑을, 그녀의 신뢰를,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그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녀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소유욕과 집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무조건적인 헌신이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그녀의 삶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용서를 구걸하는 비참한 남자가 될지언정 그녀를 다시 괴롭히는 잔인한 총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민혁은 서연의 마지막 말에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단호한 거절이 그녀의 깊은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삶을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그녀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스튜디오에 익명의 후원금을 보내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몰래 지원했다. 그는 그녀의 디자인 쇼케이스를 위한 최고의 장소를 예약했고 그녀의 작품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도록 언론을 통해 힘썼다.
그의 행동은 순수했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서연은 민혁의 그림자 같은 존재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를 무시하려 애썼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거부하려 했지만 그의 도움은 그녀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교묘하고 완벽했다. 그녀는 그의 헌신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은 그녀의 스튜디오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민혁이 쓴 편지였다. 그녀는 편지를 읽지 않고 버리려 했지만 그의 글씨체를 보고는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편지를 열어 읽었다. 편지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녀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맹세를 담았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행복이 자신의 유일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진심을 믿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편지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울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서연은 민혁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그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민혁은 그녀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말한 장소로 달려갔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공원 벤치였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차분했다. 서연아. 민혁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를 만나줘서 고마워, 총재님. 저는 당신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어요. 당신의 사과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돈목에서 저번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 나는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알고 있어. 나는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나는 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서연아,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총재님, 당신의 사랑은 저에게 고통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저를 파멸시켰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녀는 그의 눈물을 보며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녀는 그의 곁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야만 했다. 민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잡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받은 모든 고통과 상처가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그녀의 사랑을, 그녀의 신뢰를,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그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녀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소유욕과 집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무조건적인 헌신이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그녀의 삶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용서를 구걸하는 비참한 남자가 될지언정 그녀를 다시 괴롭히는 잔인한 총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밤늦도록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민혁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다시 세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사랑은 소유욕과 집착으로 변질되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사랑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연락했다. 총재님,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민혁은 그녀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말한 장소로 달려갔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공원 벤치였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그녀의 눈은 따뜻했다. 서연아. 민혁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를 만나줘서. 고마워. 총재님, 저는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얼굴은 감격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정말 고마워. 서연아, 나는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총재님, 당신은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당신은 저에게도 사랑을 주었어요. 당신의 사랑은 저를 파멸시켰지만 그것은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줬어요. 저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녀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녹였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겨 밤새도록 울었다. 그는 그녀를 잃을 뻔했던 두려움과 그녀를 다시 찾은 기쁨에 젖어들었다. 서연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거야.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총재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그녀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혁은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그녀의 디자인을 지원하고 그녀의 성공을 도왔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소유욕과 집착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존중하고 그녀의 자유를 존중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서연은 민혁의 곁에서 다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다. 그들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미래를 설계했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